나는 서울대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수천 명의 손을 잡고 수많은 노인의 체온을 재며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실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식는다. 이 문장은 내 인생의 신조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이 느려지며 근육과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그 현상을 매일같이 환자들의 몸에서 확인한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고 밤에 잠을 설친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박사님, 몸이 추운 건 그렇다 쳐도 요즘은 마음까지 무겁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자 영혼의 온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따뜻한 피가 원활히 흐를 때 명료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가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기억력도 떨어진다. 면역세포 역시 저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 노인에게서 손발이 차다는 말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노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의학적으로 보면 말초 혈관의 수축은 생명 유지 시스템의 방어 반응이다. 몸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말단으로 가는 피를 줄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 신경이 모두 피로해진다.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영양이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인다. 마치 겨울에 강이 얼어붙듯 몸속 강줄기가 막혀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따뜻함은 약입니다. 온기는 혈류를 움직이고 혈류는 생명을 깨웁니다. 내가 처음 이 원리를 깨달은 것은 한겨울 병동에서였다. 당시 78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다. 늘 손이 차서 주머니 속에 핫팩을 넣고 다니셨다. 어느 날 그분이 내게 말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마다 무릎이 얼음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녁엔 마음이 더 외롭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신 하루 2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습관을 권했다. 그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다. 3주 후 그녀는 내 진료실에 웃으며 들어왔다. 신기하죠? 요즘은 무릎도 덜 아프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살리고 따뜻한 습관이 마음을 살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식었다는 표현을 쓴다. 나는 이제 그것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혈류가 식을 때 감정도 식는다. 뇌의 온도가 내려가면 의욕과 기쁨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몸을 덮이면 마음도 다시 움직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은 거창한 약이나 최신 시술이 아니다. 체온 1도의 힘을 믿는 것이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약 30% 떨어진다. 반대로 1도만 올라도 몸속 효소의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나는 이것을 생명 온도라 부른다. 생명 온도가 유지될 때 사람은 활력을 느끼고 미소를 지을 여유가 생긴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 세상은 점점 멀고 어둡게 느껴진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본다. 손을 비비며 앉아있는 노인,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대기실에서 떨고 있는 어르신들. 그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면 표정이 바로 달라진다. 그 한순간 피가 돌고 마음이 다시 열린다. 따뜻함은 약보다 빠르다. 이제 나는 환자들에게 묻는다. 오늘 아침 몸을 따뜻하게 깨워주셨나요? 그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뜨거운 커피 한 잔보다 따뜻한 물 한 컵이 훨씬 좋은 약입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본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대부분 다시 와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 간단한 습관이 몸을 바꾼 것이다. 체온은 우리 몸의 언어다. 말하지 않아도 건강의 상태를 드러낸다. 나는 늘 이렇게 정리한다. 따뜻함은 생명이다. 체온이 떨어질수록 생명도 약해진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강조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깨워라. 그리고 마음속에도 불을 켜라. 체온이 올라가면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진다. 오늘도 나는 병원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한다. 몸의 따뜻함은 결국 마음의 따뜻함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아침의 온도는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밤새 식은 몸을 깨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피가 굳은 채로 움직인다. 그것이 만성 피로, 관절통, 손발 냉증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체온 회복이 건강의 핵심이 된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손이 차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럴 때 나는 웃으며 말한다.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몸은 움직여야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 몸의 순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유지된다. 가만히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진다. 아침에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따뜻한 피를 온몸으로 보낸다. 그래서 나는 5분 온기 루틴을 모든 환자에게 처방한다. 1단계, 눈을 뜨기 전 손을 비벼라. 잠에서 깨어나기 전 손바닥을 30초간 비벼 열을 낸다. 그 후 두 손으로 눈을 감싸고 심호흡을 3번 한다. 이 단순한 동작이 뇌를 깨우고 혈류를 머리로 끌어올린다. 많은 환자들이 그 몇 초가 하루를 바꾼다고 말한다. 2단계 따뜻한 물 한 컵. 냉수로 위를 놀라게 하지 말고 40도 정도의 미온수 한 컵으로 위장을 깨운다. 이것은 위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낸다. 가끔 환자들은 물 한 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대답한다.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몸 안의 첫 햇살입니다. 3단계 햇살 속에서 걷기. 가능하다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햇빛이 부드러울 때 10-15분 걷기를 권한다. 햇빛은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와 면역을 지킨다. 또한 시신경을 자극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처방이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면 기분도 함께 따뜻해진다. 4단계 생강차 한 잔의 힘. 내가 즐겨 마시는 것은 생강차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도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하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약하다. 그래서 나는 60도 정도의 따뜻한 생강차를 추천한다. 이 한 잔이 하루 종일 몸을 덮어준다. 5단계 3분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여는 아침.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린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하체 혈류가 돌아온다. 특히 노인에게 하지 순환 저하는 큰 문제다. 그 결과 발이 붓고 피로 물질이 쌓이며 밤에 쥐가 난다. 그러나 아침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이런 증상이 크게 줄어든다. 나는 한 노인 환자에게 이 루틴을 알려준 적이 있다. 그는 은퇴 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침대에서 보냈다.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했다. 그에게 딱 7일만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라고 권했다. 일주일 후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박사님,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도 잠이 잘 와요. 나는 그 웃음을 잊지 못한다. 따뜻함은 약보다 강력했다. 체온이 오르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 즉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 결과 피로가 줄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된다. 또한 몸이 따뜻해지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잡혀 불안이 완화된다. 즉,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은 과학이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는다.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나요? 그럴 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럴 땐 약보다 먼저 온기를 회복하세요. 따뜻한 물, 햇살, 생강차가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장수 마을을 조사하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루를 따뜻한 의식으로 시작한다. 뜨거운 차, 짧은 산책, 햇살 아래에서의 대화. 이 세 가지가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다. 따뜻한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생활의학이다. 노인 환자 중에는 운동은 귀찮아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깨우는 일입니다. 몸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일주일의 습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다. 아침의 온도는 마음의 톤을 결정한다. 찬 공기 속에서 움츠러든 몸은 하루 종일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진다. 반대로 따뜻한 시작은 부드러운 하루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내 진료실 문 앞에 이런 문구를 붙여두었다. 아침의 온기가 하루의 생명을 깨운다. 나에게 하루의 시작은 늘 같은 의식으로 열린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면 몸이 먼저 안다. 오늘은 괜찮다. 피가 돈다. 마음도 돈다. 이것이 나의 아침 루틴이자 수많은 환자에게 권하는 가장 간단한 처방이다. 이민우 박사의 아침 온기 루틴 요약. 2일 손을 비비며 눈을 깨운다. 2. 미온수 한 컵으로 위를 깨운다. 3. 능 햇살 속에서 10분 걷는다. 4. 생강차로 혈류를 연다. 5.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완성한다. 이 습관은 단순히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마음의 불안을 녹이는 과정이다. 나는 그것을 온기 명상이라 부른다.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건강의 본질이다. 따뜻한 하루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나는 늘 말한다. 몸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와 함께 움직인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외롭다고 말한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손주들이 웃으며 다가와도 마음 한켠이 텅 비었다고 느낀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몸이 차가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몸이 식으면 뇌의 혈류가 줄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한다. 그래서 차가운 몸은 쉽게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병원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다. 체온이 회복되면 마음도 다시 웃는다. 몇 해 전 82세의 남성 환자가 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내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약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가가 붉어졌다. 그에게 나는 약 대신 매일 저녁 따뜻한 족욕을 권했다.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15분 담그며 가벼운 음악을 들으라고 했다. 그 후 따뜻한 수건으로 다리를 감싸고 심호흡을 하라고 덧붙였다. 2주 뒤 그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요즘은 밤에 덜 외롭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온기가 마음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따뜻함은 치료다. 약보다 빠르고 말보다 깊게 마음을 치유한다. 노년의 외로움은 대화의 부재보다 감각의 냉각에서 온다. 피부가 차가워지면 세상과의 접촉이 멀어진다. 감정은 몸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햇살,
온기 있는 차 한 잔이 바로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나는 종종 병동에서 환자들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느껴지는 차가운 손끝, 떨리는 맥박. 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때 환자의 표정이 바뀐다. 박사님, 손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편하네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의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히 혈류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삶의 온기가 돌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도 체온 상승은 심리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오르면 세로토닌 분비가 2배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 즉,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경화학적 치유 과정이다. 이것이 내가 따뜻한 물, 따뜻한 공기, 따뜻한 사람을 최고의 약으로 처방하는 이유다. 나는 요즘 시몬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마음의 온도라는 뜻이다. 젊을 땐 열정이 많아 몸이 뜨겁지만 마음은 불안정하다. 노년에는 몸이 차가워지지만 마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 시몬 회복의 과정이다. 그 시작은 작은 따뜻함 하나로 충분하다. 가령 아침에 이불을 털며 오늘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일, 손자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는 일, 낮 햇살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 일. 이 모든 행위가 자기 몸의 온도를 되찾는 명상이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한다. 오늘 얼마나 따뜻했는가? 그날 웃은 횟수, 걸은 시간, 마신 차의 온도. 이 세 가지가 나의 건강일기다. 몸의 온도가 일정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이 맑아진다. 몸이 따뜻하면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다. 그래서 따뜻함은 도덕이 아니라 생리학이다. 얼마 전 한 부부 환자가 함께 내 진료실을 찾았다. 70대 중반의 남편이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함께 따라왔다. 진료가 끝나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박사님, 요즘 남편이 저녁마다 생강차를 끓여줘요. 덕분에 우리 대화가 많아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두 사람의 관계를 녹였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의학이 추구해야 할 진짜 치료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몸의 따뜻함은 생리적 현상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의 언어가 숨어 있다. 피가 돌고 심장이 안정되면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사랑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병동 회진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은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도 살아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온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 온도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걷기, 웃음, 대화, 따뜻한 음식, 그리고 감사. 이 5가지가 시몬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온도 5법칙이라 부른다. 1.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라. 2. 햇빛을 10분 이상 쬐어라. 3. 따뜻한 음식으로 위를 덮어라. 3. 하루에 3번 웃어라. 5. 2. 감사의 말을 한 번이라도 하라. 이것이 바로 노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이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차가운 몸은 고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날 때 인생은 다시 빛을 냅니다. 몸이 따뜻해질 때 마음이 치유된다. 그 말은 단지 위로의 문장이 아니다. 내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직접 본 진실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마무리 메시지. 따뜻함은 약이다. 온기는 사랑이다. 몸의 불씨를 지키면 마음의 불도 꺼지지 않는다. 노년의 건강은 체온에서, 체온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믿게 되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함께 치유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의학적인 진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박사님,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었는데 요즘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조용히 손을 내민다. 그들의 손끝은 차갑고 단단하다. 차가운 손을 잡으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마음도 식어가고 있음을. 몸이 식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세포의 대사가 둔해진다. 그와 함께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불안, 불면, 무기력이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마음을 치료하려면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몇 해 전 내게 찾아온 8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식사도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매주 정기 진료를 받으러 왔지만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얼음 같았다. 나는 처방전을 쓰기 전에 말했다. 선생님, 오늘부터 저녁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40도면 충분합니다. 15분만.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대로 실천했다. 3주 후 그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이상하게도 요즘은 덜 외롭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약이 아니라 온기가 그를 살린 것이다. 따뜻한 물 한 대야가 마음의 문을 연다. 그것이 내가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학이다. 온기의 회복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다. 신경계와 감정의 회복이다. 몸이 따뜻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이 안정된다. 이때 우리는 평온함을 느낀다. 반대로 몸이 차가우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안, 분노, 두려움이 쉽게 올라온다. 결국 따뜻함은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시몬시이라는 단어를 알려준다. 시몬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몸의 체온이 36.5도라면 마음의 체온도 그쯤이어야 행복합니다. 한 노부부 환자가 있었다. 남편은 고혈압과 수면장애로 고생했고 아내는 늘 걱정이 많았다. 나는 부부에게 말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10분만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2달 후 그들은 함께 내 진료실에 왔다. 박사님, 요즘은 싸움이 줄었어요. 이상하게 차를 마시며 얘기하면 화가 안 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생강차 때문이 아닙니다. 따뜻한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는 감정의 언어다. 따뜻한 손,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공기가 마음의 벽을 녹인다. 노년의 사랑과 평화는 복잡한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그저 온기를 주고받는 일상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병원 기록에 이런 문장을 남긴다. 오늘의 체온이 오늘의 감정을 결정한다. 환자의 손이 따뜻해지면 나는 안다. 오늘은 괜찮겠구나. 그것은 단지 혈류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서울대 의과대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오르면 말초 혈관의 혈류량이 12% 증가한다. 이것은 뇌혈류와 심박의 안정에도 직결된다. 따뜻한 몸은 곧 안정된 마음, 그것이 심원 회복의 본질이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다. 다만 온도를 다시 조율하는 시기다. 젊을 땐 열정이 뜨겁고 노년엔 마음의 불이 잔잔하다. 그 불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철학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는다. 오늘 내 얼굴은 따뜻한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보이면 그날은 성공이다.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니라 내 혈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노인의 삶은 결국 온도의 싸움이다. 냉기가 마음에 쌓이면 삶이 무겁고 따뜻함이 돌면 하루가 가볍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로 마음을 달래세요.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안아주세요. 그 3가지가 약보다 강력하다. 내가 병원 창가에 앉아 있을 때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젊을 땐 성취가 나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따뜻함이 나를 살린다.
따뜻한 숨, 따뜻한 식사, 따뜻한 대화. 그것들이 내 하루의 약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온기는 생명이며 생명은 사랑이다. 몸이 따뜻할 때 영혼은 다시 빛난다. 마무리 메시지. 몸의 체온이 오르면 마음의 온도도 함께 오른다. 따뜻한 하루는 약이 되고 따뜻한 마음은 인생의 불씨가 된다. 노년의 건강은 체온에서 시작되고 체온은 사랑에서 완성된다.